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저마다 지역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동네 기초의원들.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겠다며 동분서주하지만 정작 눈과 귀를 막고 일을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본인들의 연봉, 즉 의정비를 인상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도대체 구의원들의 의정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인상 때마다 민심은 왜 그리 싸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장유시장에서 강제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상인들은 반발했고 조합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의 토지 구입 예산을 편성하라는 용산구의원의 주장에 대해 용산구는 자치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광진복지재단이 기부금품 분배권을 이양받은 것을 시작으로 광진구만의 지역복지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금천구가 5,2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린푸주관과 독산로 지중화 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장위 전통시장은 점포 이주 시기를 두고 조합과 상인들의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최근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등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듯 싶었지만 결국 강제 철거가 집행됐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용역 반환과 상인들 사이에서 거친 언쟁이 오갑니다.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시장은 이내 일대 혼란 상태에 이릅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장위 전통시장에 대한 강제 철거가 집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막막하죠. 대책도 없고 뭐도 없고 무슨 상태가 여기서 조금씩 준 거 그거 가지고는 어디 다른 데로 이렇게 수평 이동한다고 해도 그게 지금 전부 시설비도 안 되고. 조합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인 12월부터는 동절기에 들어가 내년 2월까지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 애초 정해진 이주 시기보다 이미 1년 반이 넘게 지났기에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조합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미 이번 달 말에 강제 집행하겠다는 통보를 일찌감치 알렸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 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있는 와중에 강제 집행을 시행한 점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적절한 이주가 되기를 원했는데 완전히 무시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와도 결과는 달라지기 힘듭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상인들은 이번 달 말까지 모두 이주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결국 장위 전통시장을 두고 벌어진 조합과 상인들의 갈등은 대화가 아닌 강제 집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 지난달 광진복지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최근 재단은 사무실을 개소한 데 이어 서울시 공동모금회로부터 기부금품 분배권을 이양받았습니다. 재단이 광진구만의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수요에 비해 일원화되지 못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재단은 복지 행정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으로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광진구만의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또 부정수급자 적발 등 복지 혜택의 투명성 확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누락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또 중복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좀 체계화되고 일원화되어져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정확히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연기관인 광진구는 복지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올해 확보된 2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합니다. 지금 20억 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10억씩 더해서 20억은 지금 확보가 돼 있고 해서 50억을 확보하고요.
광진복지재단의 첫 활동은 서울시 공동모금회의 기부금품 배분권을 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분권 이관에 따라 앞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등을 통해 모인 성금과 물품을 복지재단이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합니다. 성금에 대한 심도 있는 배분 계획을 세워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밀착형 배분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8번째로 설립된 광진복지재단. 재단이 지역사회 복지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토지 보상비 문제로 한남 근린공원 부지의 공원 지정이 내년 7월 해제될 상황에 놓인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시는 공원 부지 비용의 절반을 용산구가, 반대로 용산구는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지역 구의원이 용산구의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설혜영 용산구의원이 한남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용산구가 구의회에 상정한 내년 예산안은 5,103억 원인데 여기엔 한남 근린공원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20년 예산 편성된 내역에는 한남 근린공원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국정원께서 전면적인 입장으로 한남 근린공원에 대한 대책을 예산 편성 방안 마련을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역시 공원의 필요성은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한남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구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예산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는 겁니다. 공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죠. 용산구 1년 예산이 얼마인데 무슨 돈으로 2천억을 만들겠습니까? 어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이런 또 예가 있었는지. 조선총독부가 79년 전 공원 부지로 지정한 한남 근린공원. 토지 보상비에 대한 행정기관 간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 구사업 예산안의 통과 여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 6일부터 11일간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금천구가 5,2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청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생활 SOC 확충과 교육 분야의 예산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금천구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5,279억 원, 올해 4,612억 원보다 14.5% 증가해 금천구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앙정부의 내년도 재정 규모 확대 기조와 특히 지역 내 개발 여파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지방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하고 이제 서울시 그 확장 재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이제 자체가 이제 많이 증가를 했고요. 부동산 공시 가격으로 과표해서 매기는 거잖아요. 그게 좀 현실화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의 절반은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 쓰입니다. 하지만 자체 재원 역시 지난해에 비해 12.3% 증가한 1,274억 원을 확보해 핵심 5개 분야에 집중 투입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생활 SOC 확충과 교육 분야입니다. 생활 SOC의 경우 우시장 현대화를 위한 그린 푸주간 조성과 독산로 지중화 사업, 금천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예산을 합쳐 13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 100억 원이 배분됐는데 아이 돌봄 지원과 금천 혁신교육지구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교복, 맞춤형 대입 지원 정책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생활 SOC 쪽은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형편은 상당히 지금 양호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국철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저층주거지 많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낙후된 이미지로 보이는 그런 선입관이 좀 많이 있어서 금천구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 재정이 지역 경제 활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천구가 제출한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7일 최종 확정됩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각 기초의회는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고 구청의 올 한 해 사업을 살펴보는 회기로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조용히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의정비 인상 이슈입니다. 자신들의 월급을 스스로 정하는 이른바 셀프 인상 논란은 비단 국회의원만은 아닙니다. 특히나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전국 지방의회 10곳 중 9곳이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올해 서울 각 자치구 의회별 의정비는 얼마였을까요? 그 전에 구의원들이 받는 의정비, 쉽게 말해 연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뉘는데 이 월정수당은 구의원 선거가 개최되는 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이 4년 동안 얼만큼 올릴지 결정하게 되고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의원, 즉 구의원의 경우 1,320만 원 정액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2019년 서울 구의원 의정비 평균은 약 4,470만 원. 앞서 말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럼 어느 자치구 구의원들이 가장 많이 받을까요? 1위가 강남구의회 5,044만 원입니다. 강남구의회는 전국 기초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곳입니다. 2위는 5,009만 원을 받는 서초구, 3위는 중구, 4위는 송파구, 그리고 영등포구 순입니다. 반대로 가장 적은 의정비는 노원구, 관악구, 금천구 순입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받았냐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도 중요하겠죠. 지난해 대비 오른 비율입니다. 가장 많이 인상된 곳은 9.5% 오른 중랑구이고 성동구가 7.8%, 광진구가 5.4% 인상됐습니다. 반면 종로구의회는 동결시켰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14개 자치구 의회의 인상폭인 2.6%입니다. 2.6%, 2018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습니다. 이 숫자에는 의정비를 올리고는 싶은데 이 주민 감시는 받고 싶지 않은 자치구 의회의 셈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월정수당을 정할 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즉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는데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안에서 인상하면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즉 2.6% 이하로 인상하면 주민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계산입니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8%. 지난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마도 많은 기초의회들이 조만간 이 범위 안팎으로 의정비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정비를 동결했던 종로구의회도 내년에는 의정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상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정비가 인상될 때마다 나오는 시민사회의 볼멘 소리는 떨어진 기초의회의 신뢰감과 뒷전으로 밀린 주민 참여의 권리, 그리고 의정비를 올릴 때만 하나가 되는 기초의원들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일 겁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 현재까지 분류된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입니다. 각각의 특성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얘기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청각 언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소통을 돕는 수어 통역센터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재활 상담과 사회 적응 등을 돕는 주간 보호센터도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사업단과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등에 힘쓰는
카페도 입점 예정입니다. 예창업 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장애인들은 유형에 관계없이 집에서 있어야만 되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첫째,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센터의 접근 편의성도 개선됩니다. 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비용 절반씩을 부담해 센터 인근 역사에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보행로 정비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서빙교역이 이제 워낙 낙후되고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이제 설치를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도로과도 지금 협의가 있고 어떤 장애인들 이제 이동선을 교통 이동 편의죠.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협의를 해 나가고. 준공을 마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는 최종 정비를 마치고 오는 12월에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은 노원구 안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행정과 문화 등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대형 행정복합타운이 건립됩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부지는 노원구의 북부관문인 상계동 1035번지 일대. 기존의 고물상 등 주민 기피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이 대규모 행정타운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이게 비단 상계동만의 시설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염원하던 시설이 이제 3년 안에 다 들었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안에는 총 5개 건물이 들어섭니다. 제2노인복지관과 마들보건지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재활용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등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며 상담실과 교육실, 경로당과 임미용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는 마들보건지소는 재활운동실과 영양교육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는 문화공간과 각종 치료실, 대안학교 등을 둘 예정입니다. 생각나는 땅이 딱 이 땅이에요. 근데 여기가 고물상으로 있다 보니까 일부 땅은 대지가 아니라 밭이었어요. 밭. 논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저 아파트 짓는 땅값으로 치면 한 500억 나갈 텐데 이게 전으로 있다 보니까 땅값이 좀 싸서 사고를 쳤습니다. 이렇게. 총 사업비 437억 원이 투입되는 상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공사. 내년 7월 재활용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5개 시설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였던 정릉 스카이 아파트 기억하십니까? 한때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던 이곳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이른바 청신호 주택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준공을 앞두고 서울시와 SH공사가 VR로 미리 주택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1969년 140가구 규모로 늘어선 정릉 스카이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2016년 당시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민 안정과 재개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1호 청신호 주택으로 변신해 올해 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릉동에 들어올 1호 청신호 주택을 이렇게 VR로 만나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됐습니다. VR 기기를 통해 집안을 살펴보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옥상 정원까지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청신호 주택에 관심이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준비한 체험 행사입니다.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장소를 아예 마련하고 보니까 그냥 지나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그냥 재밌게 색다르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더불어 청신호 주택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정릉 청신호 주택에 대한 설명과 1인 가구 주거 스타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청신호 주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정릉동 청신호 1호 주택은 저희가 청신호의 그 개념과 특화된 내용을 최대한 아쉽지만 최대한 잘 살린 기존의 청신호 주택의 특화된 내용이 함께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릉 청신호 주택은 지난 9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고 내년 초까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실제 입주는 내년 4월 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구로소방서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거리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신도림역 광장과 지하 역사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차 길터주기,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해 대시민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현직 소방관과 김정기 캘리그라피 작가가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를 선보여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권호덕 구로소방서장은 지금이 1년 중 화재 발생이 집중된 시기인 만큼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정도 크게 떨어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찬바람이 세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은 상태입니다. 이번 반짝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은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주인 이번 한 주는 큰 날씨 변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도 10도 이하의 쌀쌀함이 이어지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십시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